친구들 안녕! 여러분들이 다이어리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또 스터디 플래너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다이어리를 쓰는 이유와 이렇게 썼을 때 선생님이 느낀 괜찮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에게 썰로 후 풀어줄게요. 닫고 안아? 이제부터 다이어리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해줄 텐데 선생님은 다이어리 첫 번째 딱 받으면 뭐부터 할까요? 맞아, 생일. 나는 생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.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가족들, 친구들 생일들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고요. 그 다음에 일정들, 1년 과정에 내 일정들을 미리 알고서 표시를 해놓고 또 준비를 해놓는 것이 다이어리의 큰 목적이거든요. 그래서 그 목적대로 일정을 쫙 뽑아봅니다. 그러면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학사 일정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. 이건 2학기 부분인데요. 학사 일정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필평가를 보는지에 대해서 표시가 딱딱 되어 있고 어떤 거든 뭐 추석 연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고 또 재량 휴업일이랑 단기 방학은 언제 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뽑아다가 앞에 장에다가 붙여줍니다. 앞에다가 붙여준 다음에 그 다음번에 1년의 달력을 한 번에 다 모아놓은 이런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데에다가 표시를 합니다. 그래서 뭐라고 적냐면 뭐 4월달에 5월달에 혹은 우리 학교는 4월달이나 5월달에 시험을 본다 라고 정해져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쓰는 거예요. 중간고사 볼 거고 여기는 기말고사 볼 거고 그러면 나는 3월달에 무엇을 꼭 해야 되겠어요? 중간고사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. 그럼 내가 4월달에 보는 애는 3월달에 개학이다! 놀자! 이러고 노는 것이 아니라 4월달에 내가 시험이 있지 라는 거를 내 머릿속에 이미 박힌 상태로 적을 때부터 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잘 할 수 있어요. 그쵸? 3월달부터 4월달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. 그리고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죠. 우리가 기말을 뭐 7월달, 8월달쯤에 보게 되는데 7월달에 본다라고 하면 우리 6월달에 좀 빡세게 해서 빨리 방학 때 뭘 해야 되는지 그럼 또 방학 때 뭘 해야 될까요? 2학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2학기 수학 목차를 좀 이렇게 적어보면서 내가 방학 때 이런 부분은 조금 잘 못하니까 내가 미리미리 좀 학원쌤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. 아니면 미리미리 좀 내가 뭐 수학에 모르는 부분들을 좀 미리미리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정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잘 알지만 1학기에는 연산 파트가 되게 많고요. 2학기 때는 도형 파트가 되게 많아요. 특히 중학교 학생들 말이에요. 연산 파트 방정식, 부등식, 함수 나오는 건 1학기고 뭐 닮은 피타고라스 삼각비 나오는 건 뭐예요? 우리 2학기 때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연산이 조금 부족해요. 함수 파트 좀 못하는 것 같아요. 라고 하면 미리 다이어리 쓰기 전에 목차 적으면서 겨울방학 때 해야 될 일을 내가 지금 2020년 12월 달부터 준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거죠. 알겠습니까? 그래서 선생님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건 1년의 계획들을 미리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선생님은 이렇게 미리 작성을 하면서 1년의 계획들을 어떻게 꼭 써놔야 되고 또 여기다가 계속해서 추가 해나가면서 다음 연도에는 이것들이 발판으로 또 어떻게 준비를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것까지 좀 나오더라고요. 됐습니까? 첫 번째, 목차를 잘 활용한다 라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여기다가 매일매일 쓰는 이런 공간들 있잖아. 이 다이어리는 일주일, 2주일을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1, 2주 단위로 내가 어떻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거든요. 왜냐면 내가 일주일만 딱 보게 되면 일주일은 열심히 살았는데 그 전주 걸 내가 보지 않으면은 새로운 주가 시작됐다. 이번에 조금 나태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일주일이 또 나태하게 되고 그게 일주일이 되고 2주일이 되고 3주일이 돼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2주는 뭐야? 한 달의 반이죠. 한 달의 반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. 와, 나 저번 주도 열심히 살았지만 요번 주도 열심히 살았구나. 그러면 이제 그 항상심이 어떻게 돼요? 계속 가면서 그 다음번 주에도 어떻게 된다? 나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 2주를 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. 닫고 안아?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 여러 가지를 좀 적어놓는 편이에요. 선생님은 이렇게 한 달 일정도 좀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편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일정을 적어놓을 때에는
이런 식으로 일정을 적어서 어떻게? 지우는 식으로 파란색, 초록색 줄로 이렇게 지우는 식으로. 선생님도 다 못해요, 그쵸? 다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? 이런 식으로 다음 주엔 이렇게. 요번에 선생님이 이 다이어리에서 이 다이어리로 갔다가 선생님이 이 다이어리로 다시 간 이유가 있어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일주일 다닌 거야. 일주일 다니면서 그 다음번에 또 열심히 안 할 때도 좀 막 생기고 막 이렇게 막 안 하고 뭐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안 되겠다. 다시 2주 단위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2주 단위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다이어리를 좀 선택했고요. 자기가 써보면서 아는 거야. 처음에 나도 모르게 그냥 2주 쓰다가 뭐 괜찮네 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그냥 고른 게 두 번째 거였는데 사실 두 번째 거 그렇게 저한테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닫고 안아?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에서는 이렇게 다이어리를 이렇게 쓰면서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. 예를 들면 6시 기상, 뭐 두 번째 물 한 컵 마시고 신문 보기, 뭐 신문 보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. 본인이 하는 것에서 나 이거 루틴으로 꼭 만들고 싶어, 혹은 나 이거 다이어트 꼭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나 아직도 못했어. 되겠지? 그런데 뭐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매일 루틴으로 이렇게 적어놓고 첫 번째 뭐 예를 들면 6시 기상을 완료했다 그러면 지우는 거야. 뭐 별다른 거 없어요. 그리고 물 한 컵 마시고 신문을 봤다 그러면 지우는 거야. 이런 식으로 보이나?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침 루틴이 쫙 뭐예요? 그냥 몸에 익어요. 그러면 어떻게 돼? 아침에 물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아침에 물이 먹고 싶고 또 그 다음에 신문을 봐야 될 것만 같고 뭔가 사과 주스를 먹어야 될 것만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. 됐습니까? 되겠지? 선생님이 사실 이 다이어리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5월달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뭐냐면 5월 습관 달력, 뭐 6월 습관 달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그라미마다 이렇게 목표 이렇게 4개 적어가지고 동그라미를 이렇게 내가 색칠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내 목표가 오늘 운동 가는 거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운동 헬스장 가기 라고 했으면 거기에다 갔으면 표시를 하고 안 갔으면 표시를 못 하는 거죠.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을 딱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괜찮았다, 못했다, 했다 라는 것들을 조금 알 수가 있었다는 거. 그래서 막 다이어리를 사실 깨끗하게 쓰지는 않아도 돼요. 처음에는 막 예쁘게 쓰려고 하고 막 다이어리 너무 예뻐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나중에 쓰다 보면은 진짜 일정 관리,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는 거야. 그래서 친구들이랑 만날 때 내 남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. 친구들이랑 만나려고 전화를 이렇게 하는데 주미야 너 언제 시간 돼? 이번 달에 토요일 날 중에 언제 시간 돼? 라고 얘기했을 때 나 모르겠어. 다이어리 좀 보고 내가 다시 연락해줄게 라고 하니까 옆에서 남편이 하는 말이 와 멋있는데 했단 말이야. 그래 왜 그러게 했어. 뭔가 자기만의 스케줄이 있고 내가 노는 시간도 뭔가 시간에 짬을 내서 놀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도 그 시간 그 배율에 따라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. 그냥 나 놀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안 되는 상황들이 생기거나 또 하다 보면 계속 놀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경우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다이어리를 제대로 써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. 닫고 안아?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이어리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시험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선생님이 올릴 거예요. 시험 다이어리를 작성하는 방법은 조금 다르거든요. 그래서 그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선생님이랑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. 그래서 다이어리를 열심히 쓰면서 제 선생님이 느끼는 거는 내가 그래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었다 라는 거를 1년이 지나서 알 수 있는 거야. 1년이 지나서 나 진짜 열심히 살았네 라고 하면서 또 두 번째는 진짜 중요한 건데 요번 연도를 살아가는데 꿀팁이 여기에 너무 많은 거야. 이해돼? 그래서 어느 시기 때 내가 좀 힘들구나. 내가 어느 시기 때에는 내가 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시기가 와가고 있는 거구나. 그리고 이때는 조금 힘을 풀어도 되는구나. 이때 좀 힘을 풀 때쯤에 내가 시험 문제를 조금 더 많이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공부를 좀 더 잘할 수 있겠다 라는 것까지도 예전에 1년 전에 나를 비춰서 그거에 있어서 조금의 꿀팁들, 조금 더 진화될 수 있는 나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.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.
있거든?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뭣도 모르고 고등학교 가가지고 공부하잖아.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가다 오면 벌써 2학년이야. 내년이면 고3인 것 같아. 뭔가 억제이고 막 그렇잖아. 근데 결국엔 사람은 발전해야 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보다 또 고등학교 2학년이 더 공부를 안 할 수도 있어, 얘들아.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보다 조금 더 이 시간에는 시험 공부를 준비를 하는 걸 더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. 혹은 공부 양을 조금 더 늘리면 조금 더 효율적이겠다. 시간을 이렇게 쓰면 더 좋겠다. 라는 것들을 1년 전에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, 나의 삶이 조금 더 발전돼가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거를 여러분들도 경험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알겠지? 근데 2020년도 때 왜 이렇게 나 오늘 힘들지? 나 요즘에 왜 이렇게 힘들지? 라고 했을 때 그 전 다이어리를 이렇게 보면서 저번 연도도 이때 힘들었구나. 이때 마음이 이랬구나. 라고 하면서 이제 적어놨던 것들 이렇게 보면서 이 이후에는 조금 쉬는 시간이 생기는구나. 아자아자 화이팅! 하는 마음으로 2020년도를 잘 견뎌왔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코로나다 뭐다 너무 힘든 시기였던 2020년도를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나에게 2020년도에 내가 말해주는 거야. 이때는 조금 힘들어. 이때는 잘할 수 있어. 이때는 이렇게 넘어가면 돼. 라고. 이 시간 조금 비더라. 이 시간 좀 채워서 열심히 해보는 게 어때? 라고 하는 것까지 말을 걸어오는 다이어리가 여러분에게도 꼭 이번 연도부터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선생님이 간절히 바랄게요. 알겠습니까? 여러분들도 다이어리 이제 지금은 사셔야 돼요. 그러니까 지금 사서 정리해가면서 1년 목표, 그 다음에 한 달 목표, 그 다음에 주간 목표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면서 조금씩 나에게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다이어리가 완성되기를 기도할게요. 여러분 사랑합니다. 여러분 함께 가요. 좋아요,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